자, 이번 시간은 포인터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배열이라 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캐릭터형으로 선언하고요. 그 캐릭터형 안에 포인터 변수를 썼는데 그 포인터 변수가 배열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포인터 안에는 주소값이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지금 배열로 선언하게 됐을 경우에 이 배열 안에 요소의 수가 5개입니다. 이 요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이 데이터 값이 초기화되어 있는 독, 그 다음에 엘리펀트, 홀스, 타이거, 라이온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초기화를 시켰던 요 데이터는 포인터 변수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 포인터 변수 배열 안에는 요 데이터 값을 가리키는 주소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각각. 또한 얘네들을 2차원 배열로 초기화시키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개의 요소에 20개의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포인터 배열의 초기화는 문자열의 시작 주소만 배열 요소에 저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2차원 배열은 문자열 자체를 배열 공간에 저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터 배열에 대한 내용과 거의 유사함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터 배열 선언에 대한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배열로 여러 개의 문자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자, 코드를 보시게 되면 문자열 형식으로 해서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요소를 5으로 정의했고, 그 5개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캐릭터형으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선언된 것이고, 그 포인터 변수는 주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소를 저장하는 거니까 그 주소는 바로 배열명의 0번째 게 주소가 이제 저장되어 있고, 1번째 게 저장되어 있고, 2번째 게 저장되어 있고, 3번째, 4번째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저장된 주소에 배열명의 0번째가 바로 뭐냐면 독, 1번째가 바로 뭐냐면 element, 그 다음이 2번째가 horse, 3번째가 tiger, 그 다음에 4번째 배열, 그러니까 인덱스가 4죠. 거기에 lion. 그러니까 요 배열명의 포인터 변수 안에는 도구가 들어가 있는 배열의 0번째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배열명 첫 번째 주소값이 두 번째의 그 포인터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터라는 것은 주소값을 저장하는 거고, 그 주소값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배열의 시작 주소값, 첫 번째 주소값, 두 번째 주소값들을 이와 같이 오른쪽에 해당되어지는 그 전부 포인터 변수 안에 하나씩 하나씩 저장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포인터 배열을 실제 코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 그 프로젝트에 지금 작업하는 소스 파일명을 이와 같이 주셔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성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이와 같습니다. 문자열 안에 영문자입니다. 예, 알파벳 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바꾸는, 그리고 모두 소문자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이때 대문자를 바꾸고 소문자로 바꾸는 요 두 개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함수를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 함수는 to upper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소문자로 바꾸는 함수는 to
row라고 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to upper라고 하는 대문자를 바꿔주는 함수와 여기 소문자로 바꿔주는 str to row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함수 자체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C 언어에서 기본 함수는 메인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리턴 값을 받기 위해서, 리턴 값이라는 얘기는 이 메인 우리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턴 값을 0이면 정상적으로 종료된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나오겠죠. 어쨌든 값은 정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 안에서의 결과 리턴 값은 인티저로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인티저 메인이라는 함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 리턴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일단 포맷을 만들어 줬고요. 이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것은 문자열의 영문자를 받아들여서 그 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그 대문자를 다시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입력단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입력단은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키보드 입력을 처리해 주려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스캔F나 스캔FS나 뭐 getString이나 뭐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C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죠. 또 하나는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printf나 그 다음에 putS나 이런 것들 함수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역시 C 언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입니다. 그 함수 외에 여러분들 C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어지지 않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대문자를 바꿔준다거나 소문자로 바꿔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C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전처리라고 얘기하고 stdio.h 헤더 파일을 이와 같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또 하나는 define C type 헤더 파일을 연결을 시켜주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가 define이 아니죠? 우리 define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include 여기도 include 해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타입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과제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보통 scanf 함수를 쓰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 scanf 같은 경우에는 보안 경고가 뜨죠.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 2005 이상부터 scanf나 fopen이나 스트링 카피를 사용하게 되면 워닝이 뜨게 됩니다. 이 워닝은 scanf 함수가 안전하지 못해서 뜨는 내용인데 시크릿 모드로 scanf S 모드를 사용해서 해결하라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호환성에 문제가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고의 내용을 화면상에 이제 무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디파인을 하게 되죠. 디파인 하겠다. 뭐를 하냐면 CRT에 보안 secure가 no 나타나지 마라. 뭐가 워닝이 그래서 보안 경고가 뜨는 것을 무시하도록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 솔루션 탐색기에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속성으로 갑니다. 프로젝트 이름에서 속성 가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C++라는 항목에 SDL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 SDL이라고 하는 검사는
Security Development Life Cycle이라고 하는 검사인데 이거는 우리는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니오로 체크해 주시고 적용,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보안 경고가 뜨지 않게 되고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요 선 작업이 이제 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코드로 본다라면 지금 이 내용이고요. 전체 내용은 이거죠.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열 안에 영문자를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대문자와 소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함수를 정의를 해서 기능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메인 함수가 있고요. 메인 함수 위에 지금 기능을 이제 두 가지로 넣기로 했으니까 일단 영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를 하나 선언해야 되고요. 정의를 해야 되죠. 따라서 여기에는 바로 뭐냐면 문자열 안에 영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를 정의 하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자열의 안에 영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하는 함수를 정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는 두 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정의했듯이 대문자로 바꾸는 건 요 함수를 정의하고 소문자로 바꾸는 것은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처리한다고 했으니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oid return 값이 없는 거죠. str2 upper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 자리는 잡아 놓고요. 또 하나는 void 함수를 만들어서 str2 소문자를 만드는 함수를 하나 이렇게 정의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는 C 언어의 메인 함수 안에서 호출해서 그 기능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메인 함수에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메인 함수 안에서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문자열은 캐릭터로 받고 캐릭터에 문자열이니까 1차원 배열로 받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배열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받기 위한 캐릭터형의 배열 변수 1차원 배열을 선언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I 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printf 문장을 써서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화면이 이제 뜨게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키보드로 해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scanf 문자열이니까 string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str이라고 하는 배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배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scanf 함수에서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 안에 키보드를 입력했던 내용이 들어가려면 여기 안에다가 간접 참조 주소라고 하는 앰퍼센트를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에 인덱스 값이 들어가죠. 그 인덱스의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이 들어가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소 값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일단 대문자로 먼저 바꾸는 내용이 있죠. 대문자로 바꾸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to upper 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자, 함수를 호출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냐면 1차원 배열, 즉 아까 키보드 입력으로 받아서 저장했던 str이라고 하는 배열을 이쪽으로 이제 값으로 넘겨 주셔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그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배열이 들어가 있는 시작 주소 값을 받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포인터로 변수를 받아야 되겠죠. 예, 이유는 아시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뭘 받습니까? 주소 값을 받는 거죠. 즉 여기에서 주소 값은 str이라고 하는 요 배열이 메모리 공간에 저장됐을 테니까 그 메모리 공간 안에 첫 번째 시작 주소 값을 여기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해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 자 그럼 요거는 자 해서 처리가 됐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대문자 입력을 할 때 대문자 소문자 섞어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대문자로 바꾸자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요걸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while 문장으로 모두 다 대문자로 바꿔라. 뭘로 바꾸냐면 위에서 받아들였던 시작 주소 값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들을 to 일단 대문자로 바꿔줘야 되니까요. upper 해서 요걸로 받아들인 다음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to upper라고 하는 애가 있죠. 얘가 바로 뭐냐면 C 언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예요. 얘가. 그래서 얘를 쓰려고 하니까 바로 요 ctype.header 파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씩 s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대문자로 전부 다 변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대문자가 바뀌어졌고요. 대문자를 이제 출력을 해야 되니까 printf 문장에서 대문자 자 이제 문자열로 받아야 되겠죠. 문자열로 받고 그 다음에 new 라인에서 줄 하나 바꾸고 그럼 이제 바꿔야 될 게 str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워닝이 뜨는 거는 여러분들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대문자로 해서 출력이 됐으니까 이제 소문자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str to row 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 함수가 바로 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뭘 알려주죠? 입력되어졌던 배열에 들어가 있는 str을 넘겨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걸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될 때는 똑같이 받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s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거와 이거는 다르죠. 왜? 얘네들은 지역 변수입니다. to upper라고 하는 함수에서 쓰여지는 얘 변수고요. 변수명은 같을 수는 있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캐릭터의 포인터 변수 s는 to upper라고 하는 함수에서 쓰여지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의 포인터 변수 s는 to row라고 하는 함수에서 쓰여지는 것이니까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이는 쓸 수 있지만 지역 변수에서 달리 쓰여지시는 거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기 안에서 이제 내용을 처리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while 문장에서 될 때까지 문자열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인터 변수에 얘네들을 처리해 주는데 to row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것도 함수가 있습니다. C 언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s 함수로 해서 처리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하나씩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포인터 변수 하나 선언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하셔야 되겠죠. 프린트 f 문장에서 소문자 프린트 s 줄 하나 바꾸시고 그 다음에 str 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제로 드립니다.
지금 제가 주성문을 크게만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성문을 다 처리하신 다음에 실행 결과로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드. 네, 자, 빌드를 하시게 되면 컴파일이 일어나면서, 예, 컴파일상에서는 오류가 없습니다. 지금. 오류가 없고요. 예, 아까 스캔F에서는 워닝이 뜬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버깅 없이 시작을 눌러주면, 예, 화면이 이제 뜨죠.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스마트라고 하는 소문자로 넣었는데 대문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라고 하는 것에 소문자로, 대문자를 소문자로 다시 바꿔준 것이 들어갔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셨던 내용들이 입력되었던 내용을 문자열로 받아서 그걸 포인터 변수로 받고 그 포인터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문자 하나씩 하나씩을 대문자로 바꿨고 그 대문자로 다시 소문자로 바꿨죠. 이게 바로 문자열에서의 포인터 배열입니다. 자, 여기에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하나 추가 더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한 번 하고 끝났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그만 종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명령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프로그램의 입력, 즉 문자열을 입력을 해서 계속 반복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셨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터 배열을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 배열과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주소값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캐릭터형의 포인터 배열은 여러 개의 문자를 다루기에 편해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셔서 알겠죠? 캐릭터는 타입으로 본다라면 한 문자를 하지만 만약에 문자열을 하게 되게 됐을 경우에는 캐릭터 타입을 배열명으로 선언하게 되면 문자열이 여러 개 들어가니까 처리가 가능하죠. 세 번째, 포인터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1차원 배열을 모아서 2차원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차원 배열을 2개를 만들게 되면 그게 바로 2차원이 되는 거죠. 그걸 또 3개를 만들게 되면 3차원 배열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